진태석, 거짓말쟁이. 감면 받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일어난 단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차기범 씨는 무죄가 맞습니다. 제가 주상철을 죽였습니다. 재판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진태석이 재판에서 갑자기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차정원과 한혜라, 주하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세미의 눈은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태석의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인간. 차정원은 직감했습니다. 그에게는 꿍꿍이 속셈이 있다는 것을, 가명을 받기 위한 작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속내까지 모두 알게 된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증거를 잡았고 결국 그를 체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정에 진태석이 등장하면서 차기범의 살인죄 누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술 이후 각자의 계산과 건양과 안팎의 관계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 진태석의 가면을 벗겨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진세훈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헌칠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비서의 오빠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훈이의 아버지입니다. 진태석,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알릴 겁니다.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진세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비서의 오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태석은 30년 전 제 아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핏줄인 것처럼 키우며 건양그룹의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진술로 진태석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건양가 안주인이 되려고 발악하는 주영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설쳐댔습니다. 차정원,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사사건건 내 앞을 막는 거야? 주영채는 정원이 만든 디자인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정원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내일 당장 패션쇼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진세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주영채지. 여기 CCTV 봐요. 영상 속에는 정원의 의류를 망가뜨리고 비웃으며 나가는 주영채의 모습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악행들이 전부 경찰에 제출되었고 주영채는 체포되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한혜라가 정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 고백할 게 있어. 너하고 나 한동안은 적이 되어야 해. 적이요? 정원은 놀란 표정으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설명했습니다. 진태석이 한혜라와 정원의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헤라가 25년 전 교통사고 자작극을 일으켰을까? 진태석의 그 말에 차정원은 혼비백산했습니다. 한혜라가 오열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정원의 눈에는 배신감밖에 없었습니다. 목숨까지 걸 만큼
재벌가 자리가 그렇게까지 탐났다고요? 분노한 차정원과 울부짖는 한혜라의 싸움을 지켜보며 문틈 사이로 태석이 악마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차정원이 한혜라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아빠 딸 아닌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죠? 순간 한혜라가 정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경멸스러워. 정원은 또다시 한혜라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태석을 잡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태석의 눈을 안심시킨 후 그의 지위와 재산, 모든 권력을 빼앗기 위해 싸우는 척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서 정원과 피 터지게 싸우는 척한 후 뒤에서 조용히 정원에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너 진태석 친딸 아니야. 내가 진태석 잡으려고 연극을 한 거야. 그리고 진세훈도 진태석 친아들 아니야. 한혜라는 진세훈과 진태석의 친자 불일치 검사 결과지를 태석의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잘 가요, 진태석. 당신 핏줄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당신은 철저히 혼자 남겨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가짜 아들, 가짜 딸 손에 무너질 거예요. 건양가는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진태석의 손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쥐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던 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진세훈, 넌 누구 아들이냐? 태석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한마디에 태석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혈통과 계보가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태석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황 실장?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그림자? 태석은 결과지를 구겨 쥐며 절규했습니다. 누가 날 속인 거야? 그 순간 태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조종해왔다고 믿었던 혈통과 권력이 사실은 거짓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이 이제 자신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는 것도. 진세훈의 친부가 황 실장인가? 태석이 뒷조사를 시행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의 아버지는 윤비서의 오빠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혈연의 고리가 문서 한 장으로 드러난 겁니다.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진세훈의 출생 기록을 다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기록 속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비서의 오빠였습니다. 당시 요양원 인사 기록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하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혹시 세훈 씨 친부가? 차정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비서 오빠가 진세훈 씨 아버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바꿔치기였어요. 그 시각 진태석도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영채의 질문이 늘어났고 차정원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난숙이 세훈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낮게 물었습니다. 요즘 누가 세훈 일 캐고 있지? 황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주영채랑 차정원입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공난숙 여사도
유전자 검사를 언급했습니다. 진태석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핏줄을 건드리는 놈이 있군. 며칠 뒤 병원에서 재검사 결과가 전달됐습니다. 친자 확률 0%에 가까웠습니다. 공란숙은 결과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동안 이어진 거짓 핏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란숙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에게였습니다. 윤비서는 한참 침묵하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오빠 아들입니다. 공란숙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세우는 건양가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존재였던 거야? 윤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진세훈 씨는 저희 오빠 친아들입니다. 친자일치. 오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다. 진태석이 만든 거짓 속에서 우리 가족도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윤비서는 진세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저랑 같이 진태석을 무너뜨려 봐요. 그 순간 건양가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윤비서의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차정원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퍼즐이 다 맞춰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주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세훈 씨는 처음부터 진태석의 아들이 아니었던 거네요.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태석은 제 오빠의 신분을 이용했고 아들까지 자신의 소유처럼 숨겼어요. 허울 좋은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요. 공란숙은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출생 기록이 그렇게 지워졌던 거구나. 윤비서는 준비해온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빠가 남긴 녹취입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남겨둔 증거예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아이를 볼모로 회사를 삼키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차정원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에요. 건양 그룹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예요. 윤비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공개입니다. 언론과 이사회, 그리고 검찰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언론 쪽을 맡겠습니다. 공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네. 이번엔 끝까지 가야지. 같은 시각, 진세훈은 혼자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때 윤비서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세훈 씨,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진세훈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직후 문이 열리며 진세훈이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주영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훈 씨, 여긴 어떻게? 진세훈은 진태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증인으로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공란숙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은 거니? 진세훈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공란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세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제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 건양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세우는 준비해온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영란과 신원 미상의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이만 낳아주면 모든 기록은 내가 지운다. 건양 이름으로는 절대 남지 않게.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진태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 친부는 진태석 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주하늘이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그 조작의 최종 승인자가 진태석 명예회장이었다는 내부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진세훈이 친아버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얼굴에 그는 진태석의 만행을 이사회에서 폭로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고 진태석의 얼굴은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후계자로 키운 아들이 남의 핏줄이었다는 사실은 치명적이었거든요. 주영채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태석을 무너뜨릴 결정적 균열이 생겼다고. 침묵 끝에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진태석 명예회장직 박탈한 가결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의자에 기댄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진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끝까지 한혜라에게 머물렀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핏줄로 지탱되던 건양 그룹의 질서는 그렇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가의 밤은 그렇게 또 한 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사건은 단순한 누명도, 우연도 아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공란숙의 증언으로 승소에 가까워진 정원. 누군가 처음부터 차기범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판을 짰다는 걸 알았죠. 그 중심에 진태석과 그의 신복 황 실장이 있다는 정황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황 실장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내야 해요. 같은 시각 진태석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위에 빨간 표시가 늘어나는 걸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정리하자. 황 실장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증거인지 사람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전히 공란숙 쪽이 변수입니다. 황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변수는 제거하면 된다. 그 말에 황 실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석은 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로 사람을 지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란숙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공란숙은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 오래 잠가두었던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상철 사건과 연결된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석에게 맡겨두고
일부러 외면해왔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공란숙은 파일을 꺼내 들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할 때야. 그 말을 들은 주하늘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 그제서야 확신했거든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하늘이 말했지만 공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이미 다 했어. 이제는 정리할 차례야. 그래서 법정에서 통 크게 진술했고 그 말은 태석과의 공생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진세훈도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담은 녹취와 증언들이 하나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요. 세훈은 차정원을 찾아왔습니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정원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부서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에 세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가짜 아들인 내가 혼자만 속은 거예요? 정원은 아무 말 없이 세훈을 안아줬습니다. 이 싸움이 복수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걸 다시 느꼈거든요. 재판 후 언론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기범 사건 재조명이라는 제목이 연일 포털을 채웠습니다. 건양 그룹 회장 진태석 연루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도 따라붙었습니다. 태석은 결국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인터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촛불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며 대식당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훈 씨는 가짜 아들이 아니에요. 주영채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진세훈은 찢어진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라서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리 영채가 자신을 후계자로 만든다고 으름장을 놔도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을 외면한 채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의자가 끌리는 소리만 남고 대식당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진태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와인잔 속 붉은 액체가 그의 심장처럼 흔들렸습니다. 가짜 아들의 진실, 다 알아버렸구나. 한혜라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미 예상한 장면이라는 듯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만찬이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란숙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을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대식당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비서가 숨을 고르며 들어와 한혜라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건양 그룹 내부 서버에서 추가 자료가 나왔다는 보고였습니다. 진세훈과 함께 진태석을 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건양가에서는 더 큰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식탁 위 공기는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혜라는 물컵을 들어 입술만 적시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깨진 것은 잠뿐이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공란숙이 낮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안은 늘 이렇게 시끄러워서 소화제가 필요해. 하네라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소화가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날이겠죠. 주영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태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도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홍 셰프가 낮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짜 핏줄이 진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있던 문을 통과해 그 앞에 오래 서 있을 거예요. 놀란 공란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세훈의 복수가 시작된다는 거야? 홍 셰프의 시선에는 혼란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 실장이 문 밖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잇지 않아도 이미 분위기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공란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홍 셰프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칼을 들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홍 셰프는 허공을 가리키듯 시선을 옮겼습니다. 불 앞에서 방향을 알려주던 손이 있었어요. 공란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기억들이 겹쳐졌습니다. 홍 셰프는 마지막 힘을 모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공 여사님이 위험할 때마다 저는 먼저 알았습니다. 공란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복수부터 하자. 홍 셰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공란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구 실장은 건양 그룹 법무팀과 의료진을 번갈아 연결하며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그 사이 건양 그룹 본관에서는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비서실을 호출해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영채가 확보한 자료가 내부 메일 서버를 타고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과 함께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주하늘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냅시다. 확실히 끝장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실 안에는 진태석과 하네라, 공란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파일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선언했습니다. 건양그룹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진태석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하네라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진태석과 진세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만천하에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세훈 씨가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태석의 지시였습니다. 공란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야지. 오늘은 모두 살아남아야 해. 반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태석은 자신을 치고 회장에 오르려는 진세훈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세훈은 무사히 살아났고 복수를 선포했습니다. 진태석은 명예회장직 박탈 안건이 상정되기 전날 밤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윤 비서를 통해 하네라의 과거 도용 사건과 차정원의 출생 의혹을 동시에 언론에 흘렸습니다. 새벽 포털에는 건양그룹이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주하늘은 새벽 전화에 잠을 깼고 즉시 상황실로 나갔습니다. 차정원도 기사 알림을 보고 말없이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한혜라는 기사 제목을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어. 결국 이수로 나오는구나. 주하늘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데뷔했습니다. 허위 유포로 바로 맞대응 들어갑니다.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쥐고 있어요. 같은 시각, 진세우는 호텔방에서 혼자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건양 그룹 내 가족 분쟁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진세우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방문자 명부에서 발견한 이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습니다. 진세우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내 아버지일 리는 없어. 누군가 지웠다는 거지. 그는 즉시 요양원에 있는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세우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윤비서의 오빠이자 진세훈의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를 데리고 이사회에 입장할 계획을 세웁니다. 진태석을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한혜라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웅성임이 멎었습니다. 진태석은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진태석 명예회장직 박탈과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진태석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지 않나? 한혜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알죠.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공란숙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모두를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이유가 없겠군. 주하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보름달 전까지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혜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누구도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서류를 가슴에 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의 이름을 되찾는 일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건양그룹의 잘못된 뿌리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주영채는 복도 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안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같은 날 밤 진세미는 홀로 방에 앉아 출생 기록 사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공백으로 남아있던 이주의 의미가 서서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진세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모두가 무너질지도 몰라. 나도 가짜 딸이라는 사실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양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진태석의 공백은 곧 권력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 한혜라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한혜라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공란숙은 집에 홀로 남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아이들 중 누가 진짜가 아니었는지 떠올렸습니다. 공란숙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죄는 남고 진실은 돌아온다. 하늘이는 내 친아들이니 내 아들 회장 만들 거야. 밖에서는 다시 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드러나기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끝내 지우지 못한 공난숙은 결국 홍 셰프를 찾았습니다. 손에 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거야? 홍 셰프는 종이를 보지도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피 냄새가 납니다. 그 한마디에 공난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공난숙은 다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가짜라는 말이야? 홍 셰프는 그제야 종이를 집어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용지는 진짜지만 결과는 손을 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방향을 틀어놓았어요. 공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검사는 세훈이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숨기기 위한 덫이라는 거네? 홍 셰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핏줄은 숫자로 속일 수 있어도 인연은 못 속입니다. 같은 시각 주영채는 공난숙의 지시로 극비 재검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검체를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공식 루트로, 하나는 완전히 비공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손을 대면 바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 실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일 끝나면 다들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며칠 뒤 기자회견장에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진태석을 향한 진세훈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체포된 진태석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그의 최후는 돈도 권력도 아닌 핏줄에서 끝날 겁니다. 거짓으로 쌓은 인생의 꼴 좋은 결말이 되는 거죠. 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누명을 벗기는데 성공했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하늘은 복수에 성공한 정원을 안아줬고 그제서야 정원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기로 약속했고 진태석의 권력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카드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들이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들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잔인하고 더 솔직해질 테니까요. 25년 동안 이어진 거짓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진태석은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주영채는 체포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진세훈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찾았고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차정원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주하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한혜라는 딸과 화해했고 공난숙은 자신의 진짜 아들을 회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건양가는 무너졌지만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가 힘을 합친 통쾌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